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국어 강사 신실기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1학기가 이렇게 끝이 나고 기말고사까지 사실 다 끝났잖아요.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여름방학 참 애매한 시간이죠.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또 짧지도 않은 그런 한 4주 정도의 시간인데, 이 4주 동안 우리 생각의 차이 미사관에서는 어떤 국어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름은 제가 세로슬기라고 한번 이름 붙여봤어요. 왜 세로슬기냐면 우리 이 방학 고등학생 돼서 처음 맞이하는 방학 아닌가요? 이 방학 되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보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번 방학을 잘 보내가지고 2학기를 한번 맞이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좀 담아봤고, 또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내신 2학기 내신 이렇게 준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신이 막 교과서 달달 외워가지고서만 이렇게 공부 잘 되지 않잖아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국어 전반적인 실력을 쌓는다라는 메시지를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세로슬기 국어 수업에서는 어떤 국어 수업이 진행될 거냐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정규 수업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강, 어떤 특강 진행할 건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로슬기 정규에서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체 교재랑 주간지 과제북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우리 친구들 모두 전원 얼 클리닉을 하게 될 건데, 그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할게요. 일단 자체 교재랑 주간지 과제북부터 설명을 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 본관이랑 미사관이랑 다 국어쌤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자체 본교재로 수업을 할 건데 완전 최신 경향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과 올해 고2 모의고사에 나온 비문학 지문으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본 교재를 나갈 거고, 크게 문학, 독서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수업이 진행될 거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작품을 모의고사에서 봤을 때 당황해하지 않고 낯선 작품이라도 어떻게 화자의 어떤 태도, 그리고 어떻게 소설 안에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는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독서의 경우에도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이게 또 내신이랑 다르잖아요. 새로운 지문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럴 때 어떤 독서, 독해, 원리로 접근을 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한 달 동안 계속 6주 동안 하게 되면 전반적인 국어 실력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주간지 인사이트북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는 과제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매주 한 권씩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에 구성을 보면 데이 1부터 데이 6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 문학 풀고, 두 번째 날 독서 풀고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 마지막 날에는 화법과 작문, 문법 문제를 풀게 되어 있고요. 이거 매주 하면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분명히 이거를 6주 동안 한다고 가정하면 꽤 많은 문제를 풀게 되고, 그리고 꽤 많이 지문을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또 2학기를 준비하게 되면 우리가 투박하게 가지 않아도 되죠. 스무스하게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클리닉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수업 오는 날 말고 이외에 일주일에 한 번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에 나와가지고 이게 중요하죠. 주간지, 과제북인 인사이트북을 정말 완벽하게 다 했는지, 완수했는지 쌤이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다 안 돼 있어. 그럼 집에 못 갑니다. 다 할 때까지 클리닉 시간에 남아서 온전히 숙제를 다 해야지만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거고, 그리고 정규 수업 내용에 대한 심화 테스트를 이제 볼 거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방학 때 해이해지기가 쉬워요. 내신 때는 어쨌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바라보고 막 달려가게 되는데 방학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해이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화 테스트를 보려고 합니다. 정규 수업에서 만약에 예술 지문, 예컨대 예시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지문을 어떻게 읽고 어떤 독해 원리를 바탕으로 읽는지 제가 수업을 했어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클리닉에 와서 숙제 다 했는지 검사 받고,
그걸 바탕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역시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다 맞출 때까지 집에 못 가는 걸로 그걸 원리로 삼습니다. 원칙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6주 동안 보내게 되면은 알찬 방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강, 어떻게 특강 진행될 건지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특강을 제가 운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고전시가 특강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세국어 특강 할 겁니다. 두 개 다 사실상 2학기 내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2학기 내신 이제 들어가게 되면 1학기 때는 고1 애기였잖아, 우리가. 그래서 사실 시험 범위가 아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2학기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문학 작품을 보게 되고, 게다가 문법도 현대 문법이 아니라 중세국어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래도 방학 때 미리 다져두고 가지 않으면 좀 처음에 접할 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쌤이 방학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2학기 내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전시가랑 중세국어 특강 준비해 봤거든요. 일단 고전시가 특강에서는 뭐 할 거냐면 저는 아예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하려고요. 4주 동안 특강 진행될 건데 4주 동안 16작품을 끝내버릴 겁니다. 이 16작품의 기준은 우리 뭐 미강고, 미사고, 하남고 이 학교들에서 항상 매년 출제했던 작품들,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과 더불어서 고등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작품, 그리고 이미 평가원이든 교육청 모의고사에든 여러 번 나왔던, 출제됐던 작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16작품 뽑아서 4주 동안 끝내버릴 거거든요. 어떻게 16작품을 이제 배우게 될 거냐면, 우리 고전 문학이, 고전 시가가 큰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세 가지 시기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시기는 이제 완전 옛날, 고대. 그리고 중세 시기에 속하지만 그냥 고려라고 뗄게요. 그리고 이제 조선, 갑자기 왜 한국사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시기에는 우리 문학에서 고대가요랑 향가랑 이런 작품들이 많이 향유가 됐고요.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고려가요, 고려 말에는 시조, 그리고 가사, 이렇게 크게 우리가 많이 시험에서 접하게 되는 고전시가 유형, 갈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갈래들 중에서 고대가요, 향가 4작품 배울 거고요. 고려가요 4작품 배울 거고요. 시조 4작품 배우고 가사 4작품. 이렇게 해서 총 16작품을 방학 동안 그냥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2학기 내신과 수능을 다 아우를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 특강에서는 뭘 할 거냐면,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정도에 중세국어의 기본자 정도를 사실 친구들이 배웠어요. 근데 까먹죠. 2년 전인데. 그래서 중세국어 기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히,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에 아마 속하게 될 세종어제 훈민정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 옛날 고어로 되어 있는 그 본문 분석까지 다 끝내버릴 겁니다. 이거 역시도 2학기 내신을 준비함과 더불어서 내가 나중에 고3 때 언어와 매체 선택할 거다라고 하면 이거 수능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중세국어 특강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방학 동안 저랑 열심히 해가지고 알찬 방학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